네, 2023년 6월 7일 이정훈입니다. 지금이 저녁 6시 40분쯤인데 도하 언론은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발간했다는 것을 톱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갖고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권 때하고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저와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정부입니다. 국가이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게 목표를 줍니다. 뭐뭐뭐를 하라고. 즉 나를 지키고 나를 살기 좋게 하라고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목표가 있고요. 그런 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안전이죠. 안보와 안전. 그래서 국방의 목표가 나옵니다. 네. 먼저 국가의 목표가 있고 국방의 목표가 나오고, 국방의 목표가 나오면 다시 육군의 목표, 해군의 목표, 공군의 목표가 나오고, 그 육군의 목표가 나오면은 육군의 1군단의 목표, 특전사령부의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쭉쭉쭉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국가 전략을 세울 때는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기로 했죠. 나라를 만들어 나를 지키기로 했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라는 게 규정한 게 헌법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뭐뭐뭐 한다라고 돼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 문재인 정권 이런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젖어가지고 북한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북한하고 짝짝꿍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잊어버리고 헌법을 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80도 턴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이 책을 받아봐야 알겠는데 이 사업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주도를 한 게 확실하네요. 김태효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실에서 비서관으로 있었죠. 그때 뭐 이 양반하고 가끔 통화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검사장을 지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아서 이 대통령이 부를 때 내가 이 보좌관님 어떻게 불러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야 하고 부릅니다. 그러길래 굉장히 가깝네요 하고 웃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굳건한 사람이고 힘이 좋고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하나 기억 남는 거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이함대가 북한이 대청도에서 깔짝깔짝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함대가 가서 박살을 내서 대청해전을 이겼죠.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북한하고 노무현에 이어서 정상회담을 할 생각으로 북한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깔짝깔짝 떠보려고 NLL 도발을 했는데 이함대가 박살을 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이긴 싸움이 몇 개 있는데 아무 훈장도 기록도 사실 미미한 게 대청해전입니다. 이제 그 대청해전을 청와대에서 덮어버렸죠. 왜? 북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김태효 씨가 개성 자남산 여관에 가서 북한 측을 만났고 뭐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회담에 응하다가 틀어버리죠. 그때 뭐 북한이 김태효 씨를 비난하기 위해서 김태효가 자기들한테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하고 나중에 공격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이렇게 응하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 보복을 준비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대청해전 있고 나서 바로 해가 바뀐 그 다음에 3월달에 터지는 천안함 피침 사건입니다. 현충일 이재명 씨가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되게 당했죠. 이래경이도 사퇴했고 권아무개인가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곤욕을 치렀는데 바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북은 대청해전에서 패한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갖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가 새로 만든 잠수함을 그쪽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 북한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다시 해군이 깔짝깔짝하는 인민군 해군을 조폐지 않도록 북한 잠수함이 나오는 거를 정보는 알려줬는데 해석을 잘못해줬죠.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 만들었다는 걸 알았고 그게 연어급입니다. 그것이 나왔는데 그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게 뭐 연습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때문에 이 함대에서는 그 정보를 믿고 이 잠수함이 작전에 나온 게 아니니까 대잠수함 작전을 지시하지 않았죠. 그 지시를 받은 천안함은 또 대잠작전 기능도 없지만은 북한이 잠수함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일반적인 초기 작전을 하다가 격침을 당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김태효 선생과 관련해서 이런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는 그때 김태효의 미스가 물론 김태효 씨의 미스는 아니죠. 근데 김태효 씨가 중심이 돼서 북한하고 회담을 하려고 주력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이 사건을 미안해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세월이 박근혜 정부를 지나서 그다음에 골치 아픈 문재인 정권을 지나서 김태효 교수가 성대 교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안보실 1차장이 됐고, 지난번 고려대학교에 그 안보실장은 물러나셨고, 그러나 김태효 씨는 계속 1차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하면서 국방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뭐 김태효 씨의 애국심하고 능력은 부정하는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탁 맥을 잡아나가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북송한 문재인 정권 때 북한 어민 그 다음에 해수부 고문 사건들을 꺼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치열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일단 보도자료만 나온 거 보게 되면은 국가안보 전략을 쭉 만들면서 안보의 국가는 이제 안보를 해야죠. 3대 목표를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와 국민의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미래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네,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국방이고 두 번째는 외교죠. 근데 우리는 외교를 더 먼저 치는데 사실은 외교가 그 다음이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실용 외교 및 가치 외교를 구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등등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를 한다. 상호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북한이 뭘 해줬을 때만 대응하는 겁니다. 까부르면 패고 살려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좋게 되죠. 그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미리 절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저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우려를 보탠다면 지금 국가안보실과 우리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이 한 팀으로 움직이느냐라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안보실 따로, 국방부 따로, 국정원 따로, 외교부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각자가 각자 보고서를 만든 데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은 그런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였었고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태효 차장이 이런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청와대만의 작업이 아니고 청와대 또 김관진 씨를 앞세운 혁신위원회만의 작업이 아니고 국방부를 참여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국가안보를 쭉 하다 보니까 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군대는 국민들의 일부가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군을 잘 알아야 되니까 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군인들이 지휘관을 해요. 근데 그 군인 지휘관이 가동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은 너무 많죠. 근데 그런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해버리면 그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서 국민을 탄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군의 최고 사령관을 국민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국민들의 대표는 군인이 되기 어렵죠. 그죠? 우리 55만 국군 보다가도 그 100배 많은 게 5천만 국민이잖아요. 거기서 대표로 나오는 사람은 비군인이죠. 여성일 수도 있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군의 총사령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거고 합참의장은 군에서 모든 서열 1번의 군인이지만 그는 지휘권이 없고 대통령한테 군사 자문 즉 제갈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의 큰 문제점은 김영삼 정권 때 군을 문민화한다고 하면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군정권은 각군총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군령이 사실상 군을 지휘하는 건데요. 합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이해가 하기 좋을 겁니다. 일본이 대일본 제국 때 전쟁을 몇 번 합니다. 청일전쟁을 하게 되고 러일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하게 되죠. 그때 일본 일제에는 뭐 외교부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처 중에 하나로 육군부가 있고 해군부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게 되면 육군부와 해군부가 딱 합쳐서 전쟁용 사령부를 만드는데 그게 대본령입니다. 청일전쟁 때는 히로시마에 대본령을 뒀었고 그 다음 전쟁에서는 도쿄에 뒀었습니다. 이게 전쟁을 위해서 평소에는 전쟁을 안 하니까 육군부와 해군부가 따로 있다가 전쟁이 임박하면 만드는 게 대본령이죠. 대본령은 일본의 총리 대신에 있는 내각과 또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대본령이 가동하게 되면은 이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전시 지원한다면서 딸려 들어가면서 이 군국주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본령이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거죠. 군이 나라를 이끌기 때문에 일본식 그러한 군인이 나라를 이끄는 걸 군국주의 정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국은 이러한 육군과 해군을 합쳐서 하나의 전투사령부를 만들어 놓은 걸 상당히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보니까 그걸 합쳐서 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육군부는 그 당시 전쟁성이었죠. 그 다음에 해군부는 해군성이었죠. 두 개의 그 양쪽 군을 합치는 조직으로 연합참모부란 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합참이란 걸 만드는데 합참이 육군과 해군 그때 공군은 이제 육군의 일부로 있었으니까 합참하게 되면 이게 너무 큰 조직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사령관이 군을 딱 쥐게 되면 미국을 쿠데타해서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부대를 합친 거를 일본식으로 대본령으로 하지도 않고 연합참모부로 하지도 않고 합참으로 해서 거기는 총사령관이 아닌 의장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역할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총사령관이니 대통령의 군사자문이나 해라 이렇게 딱 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합참 밑에 미국 합참 사실 대통령이 이끄는 게 합참이죠. 그 밑에 11개의 통합 전투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세계를 관리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이 총사령이 분명한데 합참의장을 총사령관으로 해놓고 단일사령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현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이 쿠데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태호 차장이 이런 계획을 만든 건 참 잘했는데 이 모든 거는 대통령과 함께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태호 차장이든 또는 조태용 실장이든 이 모든 사람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고 합참의장도 지금 군령권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한테는 군사 참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김영삼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인 대통령들이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주요한 대통령의 권한을 군령관장인 합참의장 또는 국가안보실장한테 위임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각군 사령관들이 결정을 안 하면은 아무도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난번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도 대통령이 우리도 집어넣어 할 때까지 국방부 장관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김태호 차장하고 많은 논의를 해서 만들었겠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굉장히 깊이 인발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나중에 이 김태호가 만들었으니 나는 책임 없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 이상 이제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것대로 움직이는 거 볼 것이고 이것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와해시켜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전략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주목하는 건 북한이 이번에 천리마 일형을 쐈습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이 무엇이냐 이걸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게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할 때는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놨다가 바로 대응을 해야지 뭐 그때 가서 중지를 모으고 하면 가장 약한 안이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국가안보 전략사를 만든 만큼 오브저베이션, 오리엔테이션, 디시전 앤 액션으로 이어지는 우다루프를 만들어서 북한을 탁 쳐라.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으면 합니다. 자, 대통령이 국가안보에는 총책임자다. 김태효조차도 스텝일 뿐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다 모여서 같이 원팀이 돼서 움직이고
그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그리고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지 숱한 작전 계획을 만들어놨다가 바로 이 벌어지면 액션을 들어가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안보 전략이 나오면은 저도 한번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보고 또 이거를 만든 팀들, 그다음에 또 김관진 장관이 중심이 돼서 만들 국방혁신위원회 측과도 뭐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더 나은 안보 그리고 통일 기회를 잡아가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